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네스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57K를 찍고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로는 7,800만 원을 찍고 눌리고 있는데,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3월 초, 늦으면 3월 중순까지는 저는 이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간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한 뒤에는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해줄지 모른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살짝 더 깨고 갈 줄 알았는데 역시나 자리를 주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수익이시잖아요. 물려있던 것들도 다 수익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전체 시드 대비 다 10% 이상 수익 중이실 거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면, 절반 익절하신 분들은 지금 알트 조금씩 담으셔도 됩니다. 물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마이너스 10%,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 찍는다,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공격적으로 담으셔야 되고, 마이너스 20%까지 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담으셔도 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자, 이게 매물대거든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 차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봤을 때 이 구간이 가장 매물대가 두껍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최근 차트까지 같이 함께 볼게요. 자, 매물대가 아까 많았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역시나 이 구간에서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여기서 가짜 ETF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매물대들을 모두 소화해내고 상승이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도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구간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렸거든요. ETF 승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오르다가 GBTC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한 달, 그 매물대가 이 구간이죠. 자, 근데 ETF 승인이 되고 고점을 찍은 이 구간을 돌파를 또 해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이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 위로 매물대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우리가 확인해 볼 곳이 이 구간이겠네요. 그나마 좀 쌓여 있습니다. 이 구간이 딱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마지막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도달을 못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눌리던 횡보를 하던 결국에는 이 59K입니다. 이 59K 근처를 한번 찍으러 갈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는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매물대죠.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매물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의 절반도 안 되는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일주일입니다. 길어야 일주일. 그래서 3월 초쯤에 이 구간을 넘어서지 않을까. 넘어서든 여기서 살짝 저항을 맞던,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정고점을 한번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사실 거의 59K를 찍었다면은 거의 정고점 테스트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59K부터 이 69K 이 사이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눌리던 59K를 뚫고 눌리던 59K에서 69K 사이에서는 눌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놓은 이 작도들은 다 똑같이 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 채널을 지워주십시오. 왜냐? 이 앞에 매물대들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간들을 뚫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가던 눌리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눌리면 무조건 사야 되겠죠?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 뭐 피보나치를 재던 이런 식으로 해서 0.5구간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48K 여기까지 떨어졌을 땐 무조건 잡는 겁니다. 더 떨어져도 사실 여기서는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사야 되는 구간만 말씀해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 이상 10% 정도 떨어지면 무조건 추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상승이고 눌려봤자 절호의 찬스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겁니다. 이 59K를 뚫고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정고점이라는 이 심리적인 저항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 이런 곳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위로는 더 뚫려 있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매물대가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는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2017년도 고점을 저항라인을 그어보면 여기서 눌렸었죠. 이 뚫은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이 상승만 해줬죠.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올 겁니다. 물론 똑같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3, 4월에는 이 4월 달에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면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기간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가리라는 보장은 없고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만 중간에 횡보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기점은 이 기점이죠. 아직까지 정고점을 가지 않았으니 정고점을 테스트하고 저는 한번 눌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한번 눌리고 깨는 척 하면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투더문. 하지만 눌리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을 많게는 한 달 정도로 보고 있고 짧으면 2주 정도 걸릴 수 있겠죠. 이런 기간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팔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때 알트 순환매가 또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까 그 채널을 제가 지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채널을 어떻게 작동해놔야 되냐면 의미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림이니까 고점끼리 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저점끼리 연결을 해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100% 정확하게 그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이런 그림인데 그래서 저는 트라이를 여기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그게 딱 전고점이거든요. 이 69K, 70K 이까지는 한 번에 조금 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서 한번 이 채널의 중앙 부분을 터치해주지 않을까. 그게 딱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눌리겠습니까? 채널의 하단 부분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59K나 55K 정도까지는 한번 눌려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눌리는 것인가? 대충 69K까지 찍었다 생각했을 때 딱 20% 정도 빠지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참고만 하시고 절대 이렇게 똑같이 가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눌릴 만한 구간이니까 우리가 눌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눌리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당장에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눌리면 너무나도 땡큐예요. 여기서 사시면 돼요, 그냥. 아마 여기서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눌린다면 이 구간 51K 정도에서 담으시면 돼요. 담으시면 되고 더 상승한다면 이거는 이 정고점 부근까지는 테스트를 하러 갈 거니까 그때 눌리겠죠. 그 눌리는 구간은 이 채널의 하단 한 55K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도 꼭 해놓으시고요. 웬만하면 이런 그림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 당장 이렇게 쏘진 않을 거니까 며칠 정도 걸려서 이 67, 68K 정도까지 정고점을 정확하게 찍고 이렇게 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긍정적인 소식이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해드리는데 정말 급하게 대응해야 될 때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축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상승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죠. 나중에는 여기가 이 정도도 바닥일 겁니다. 여기 뚫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최소 150K까지 보고 200K까지도 본다. 150K가 원화로 2억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장 사이클의 마지막에는 반감기가 4월부터고 그 후 4월까지는 2억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디테일한 전략들은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거고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채널 알림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코인 이런 거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브리핑 해드리니까 지금 벌써 어제 나갔는데 다행히 비트가 상승해주면서 어제 나간 이 종목도 크게 수익 중입니다.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들도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농사매매 짓는 게 아니라 갈만한 것들을 CD에 한 10%, 20%씩 크게 들어가서 2, 3일 정도 크게 수익 보고 나오고 좀 더 길게 가져갈 건 일주일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절대 풀시드는 안 되고 아무리 대상승장이라도 못해도 2, 30% 시드는 남겨놔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철칙으로 매매를 해주시고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또 갈만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주목할 코인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늙어서 스스로 부양하려면 주식 사야 된다. 레리 핑크가 얘기했습니다. 블랙록의 CEO죠. 자, 보통 몰빵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레리 핑크는 100%를 주식에 넣어야 된다. 주식이 곧 비트코인도 되겠죠. 똑같은 자산 시장이니까 최소 80% 근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100%를 투자하는 것도 좋다. 결국에 이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사람들은 이 내 자산을 지키고 저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 이 자산 시장은 떨어질 수가
수가 없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레디핑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수익도 내시고 비트코인이 이어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풀시드보다는 20-30% 정도는 항상 여유 자금을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공감할 겁니다. 이 사람도. 너무 기분 좋은 하루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 3월 13일 정도에 이더리움 댕쿤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는 ETF 승인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은 팔지 말고 들고 가셔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따로 저희 채널로 문의 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리움도 팔까요? 팔지 마세요. 일단 홀딩 해보자. 이더리움은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계속해서 이더리움도 상승 중이죠. 그래서 5월 초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 달에 댕쿤 업데이트 있긴 하지만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 이 ETF 호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인이 안 될지언정 5월 초까지는 상승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ETF 승인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0날 승인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올랐다가 11일 날 다음 날 고점 한번 딱 찍고 줄곧 하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과거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게 안 가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가리라는 보장도 없겠지만 확률에 베팅을 해보자면 5월 초까지는 홀딩 해볼 만한 거죠. 뭐 중간에 뭐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가져가시면서 5월 초에는 다 털어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시면 돼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야 될 때가 있고 안 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거죠. 많이 눌렸을 때 사야지 이런 날은 절대 안 옵니다. 이제 적당히 눌렸을 때 분할 매수 그리고 상승하면 또 여기서 추격 매수 더 떨어지면 여기서 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평단은 어차피 조금씩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10%씩만 계속해서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할 거니까 이 상승분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알트 불장이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5월 달에 이 부분까지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더가 조금씩 빠지고 눌리면서 이쯤에 알트 불장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5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4월 달 반감기 시작이잖아요. 근데 반감기 시작하면서 횡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엔 상승인데 횡보하는 구간도 나올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줄곧 상승만 해왔잖아요. 그러면 쉬어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개미 터는 구간도 필요하고 분명히 이런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4월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횡보할 때 알트 순환매가 오면서 털어낼 건 또 털어내고 5월 달부터 이더가 고점을 찍고 살짝 눌릴 때 4월 달에 횡보장이 끝나면서 5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거죠. 오늘은 좀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00% 이렇게 절대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술적 분석이랑 흐름, 관점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쭉 한번 돌려보기 하면서 제가 그어놓은 채널 같은 거 꼭 똑같이 그려놓으시고요. 또 급하게 말할 거 있으면 제가 채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걱정하지 말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